네,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.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지방의회가 큰 권한을 갖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는데요. 그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홍형대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. 홍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네, 자치분권 2.0 시대 새로운 버전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홍 교수님은 어떻게 그 의미를 보십니까? 예,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동안 그 관치 행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외형적인 모습과 제도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네. 이 특징적이고요.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나 이제 그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, 네. 그리고 지방의회의 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그 네. 점들이 네. 그동안 지방자치와 관련된 쟁점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. 그 주민 자치에 관하여서는 아주 대폭적인 어떤 그런 그 개정이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의회 관련된 제도는 중폭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의 개선이 네. 이루어졌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의 장이나 집행기구와 관련된 이런 네. 그 제도는 소폭 개정이 네.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. 앞으로 자치의 어떤 그런 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저는 네. 생각합니다. 그래도 개선의 정도로 세 가지 주체 측면에서 본다면 집행부는 소폭, 의회는 중폭, 주민들의 참여는 크게 확대돼서 그렇습니다. 대폭 개선됐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우선 중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신 의회 관련 개정 내용을 네. 좀 먼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 의회와 관련해서는 네. 가장 크게는 인사권의 독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동안 그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에서 일부만의 어떤 그런 임용권이 이 지방의회에 위임되어 있었고, 그 직원의 대다수는 자치단체의 어떤 그 순환보직 형태로 네.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또 의회의 어떤 그런 그 소속감 같은 이런 그 측면에서 그동안 이런 그 문제들이 이제 그 지적되어 왔었는데요. 이번 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인사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제 부여를 하게 되었다는 이런 그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, 그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, 소위 말하는 어떤 네. 그런 그 유급 보좌관 제도입니다. 이런 유급 보좌관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그 고무적인 네. 이런 그 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. 이 지방의회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유급 그 보좌관을 이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정책 지원과 유급 보좌관의 경우에는 현재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그 의원들이 정당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급 보좌관들이 어느 정도 중립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좌를 할 수 있을 건지 하는 이런 그 쟁점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혹시 그 개인 보좌관으로 전락할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이런 그 우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그 이 보좌관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의원 개인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어떤 그런 그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이런 그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민 참여 관련돼서도 듣고 싶은데요. 이 부분은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. 네. 흔히 주민조례 발안 절차가 좀 쉬워졌다만 알고 있는데 잘 조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. 왜 중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그 주민 참여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지 주민 참여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인 기반이 상당히 어떤 그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그 제도 개선이 상당히 어떤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특히 이제 그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라든지
또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권한을 신설하고 네. 주민 조례 발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점이 가장 그 특징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그 첫째는 이 청구권 연령을 완화를 했다는 점입니다. 네. 기존에 19세에서 18세로 이 연령을 이제 완화를 했다는 점. 네. 그다음에 그 주민 청구 감사 청구 인수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시도 같은 경우에는 300명 기존에 500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이제 그 줄였고요. 네.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네. 또 시군구에서는 기존에 어떤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였습니다. 주민 동의를 가능하도록 해서 기준을 이제 완화했다는 점이 이런 게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구 절차를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청구 절차를 단체장을 경유해서 이제 의회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한 점도 네, 네. 특징입니다. 예, 이렇게 그렇군요.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치의 또 다른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다는 기대를 갖게 그럴 것 되는데요. 같습니다. 네. 그럼 끝으로 이 지역의 시민사회 또 주민들의 어떤 단체와 더불어서 의회에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떤 이 부탁의 말씀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네. 개선의 또 부분까지도 끝으로 좀 정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. 우선은 사실 이번 어떤 그런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상당 부분 지방자치 제도를 앞당긴 네. 발전시킨 이런 그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그 제도만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네.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가 그 갖춰져야지만 진정한 어떤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역의 시민단체 또 주민들의 역량을 봤을 때 또 다른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이제 그동안 어떤 그런 그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를 그동안 이제 요구를 해왔는데 이런 그 자치 제도가 정착이 되고 제도화되면서 네. 이제 공은 이 지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네.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지역에서 자치단체나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의 어떤 그런 역할도 네.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은 또 좀 모시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. 홍형득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